지난 대선 때 정책 검증도 하셨죠, 후보들. 네네네. 예. 그런 후보들 정책 검증도 하시고 했었을 때 제가 알기에는 각 당의 후보들이 대부분 홍준표 후보는 조금 유보적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이 동일하게 그 원전 중단 내지는 축소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2011년 5월 1일 대선 후보자별 에너지 기후변화 공약 비교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운동연합에서 각 후보자들별로 협약을 제안해서 협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지를 제안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신고리 오르코기 신한울 3, 4호기 영덕 3척까지 백지화를 얘기하셨고 그리고 공정률이 93%인 신울진 원전 1, 2호기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 4호기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께서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라고 분명하게 저희한테 답을 주시면서 신고리 오르코기 신한울 3, 4호기 영덕 3척 신규 원전에 대해서도 백지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께서는 신고리 오르코기는 재검토하는 걸로 하고 미착공 신규 원전 계획은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고 심상정 후보께서는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까지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도 확인해 보면 홍준표 후보는 2017년 4월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 일을 지향하겠다. 가능하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꿀 생각이다 하셨고 유승민 후보도 부산에서 그 작년 10월입니다. 신고리 오르코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원전의 내진 강화, 노후 원전 폐기 고려하겠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신규 건설 중단하고 기존 원전 안전 보강하겠다 하셨고요. 안철수 후보께서도 TV토론 5월 달에 당내 경선 토론에서 수명이 다 된 원전을 폐쇄하고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계획되어 있는 원전들을 백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홍준표 후보 울산 유세에서 신고리 오르코기는 지질 조사 등 안전성 여부를 조사한 이후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환경TV에 대선 주자 5인이 서면 인터뷰를 제출한 자료는 각 당이 제출한 거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재가동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 제출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공약을 해놓고 총선이 끝나면 결과와 관계없이 어쨌든 각 당의 입장을 뒤집는 거는 그게 정치 불신과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아까 얘기하셨던 기울어진 운동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폐기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원전은 건설을 하는데 폐기물은 우리가 전혀 소위 중저준위도 간신히 경주에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럼 고준위 소위 얘기해서 핵 폐기물 같은 경우 사용 후 해결료를 포함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환수원이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64조가 필요한데 지금 확보한 돈은 한 4조 7천억밖에 없어요. 쌓여있는 돈은 적립되어 있는 거는. 이걸 어떻게? 이 부담이 전혀 하지 않거든요. 이 방사능 폐기물 중단 문제하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건설과 관련돼서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요? 예. 핵폐기물은 사실 31개 전 세계 원전을 운영하는 어느 나라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부지를 정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30년 동안 그 부지를 찾기 위한 지질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활성단층 지도가 없는 가운데 올해 활성단층 지도를 25년짜리 계획으로 올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 후 해결료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은 25년 이후에나 가능하고요. 따라서 부지별로 안전하게 새로이 보관할 건식 저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습식 저장소는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것은 또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하는 것 때문에 반대가 심각해서 실제로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술력 수준은 짧게 한
그 말씀하신 우리가 그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네. 2015년 발전량의 22배의 기술적인 대생에너지 잠재량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 정부의 자료로 나와 있는 그런 네. 데이터이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수의 재생에너지 관련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출만 하고 있고 내수가 굉장히 빈약한 상황이고요. 전 세계 신규 발전소에 대한 투자 62%가 재생에너지로 되어 있고 원전은 30년 동안 600조의 수출 시장이라고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이미 연간 300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의 좀 마무리, 투자가 예, 좀 하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이러한 그 지적들, 그러니까 핵 폐기물에 대한 대응 방안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앞으로 아까 투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투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언론에다가 그 한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홍익표 의원께서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의 후보들의 입장은 한번 확인을 하셨는데요. 이제 후보들은 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특히 낙선한 후보들은 또 뭐 말의 책임성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대선 과정에서 각 당에서 내세운 정책과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정책 공약은 혹시 확인되거나 조사된 사항을 갖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저희가 각 당의 예. 정책 공약 그리고 저희가 질의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서 정리한 보도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네. 그랬을 때 특정한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이제 신고리 5, 6호기였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점으로 질의를 드렸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나 국민의당과 이제 민주당은 거의 대동소이했을 뿐만이 아니라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훨씬 더 저희는 좋은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여러 정당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신고리 5, 6호기나 이런 원전 문제가 그 사이에 다른 상황이 됐거나 뭐 안전성이 더 보강이 됐다든지 뭐 건설 허가를 다시 받았다든지 이런 아무런 변경된 조치가 없는데 이게 입장이 달라지는 걸 보고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뭐 정치를 하고 있는 각 정당의 책임성과 관련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시민들의 좀 시민 통제 이런 걸 평소에도 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을 감시하는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저희는 부탁을 매년 드리고요. 국회 네. 모니터링을 통해서 네, 네.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그다음에 선거 때마다 질의를 통해서 약속한 것이 얼마나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공론화위원회 그 과정에 보면은 신고리 5, 6호기의 중단 재개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 원전의 원전을 축소할지 탈원전으로 갈지 말지 하는 부분이 이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할 건지 재개할 건지 주요한 논거가 됐기 때문에 그 원전 축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 공고들을 함께 내놨다 이렇게 이제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주요한 논거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신고리 5, 6호기는 재개하자고 했는데 원전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논의 과정이 양 의원님 차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친 게 있는지 신고리 5, 6호기. 사실 저희는 예. 애초에 공론화의 의제가 신고리 5, 6호기로만 한정된 것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의 한계가 그렇게 큰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논의를 진전을 해가면서 양측에서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얘기보다는 탈원전, 저희는 이제 탈원전, 에너지 전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전환의 전반적인 얘기를 저희는 지속적으로 했고, 그리고 공사 재개 측에서는 신고리 5, 6호기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역시나 원전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특히 시민참여단의 질문에 대해서 그럼 원전이 앞으로 얼마나 유지가 돼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원전 비중이 30%에서 50%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규 원전이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답변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랬지만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공사 재개가 많이 높게 나온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관련된 노동자분들이나 주민분들의 이제 뭐 굉장히 간절한 요구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왜 하필 신고리 오르코기를 중단해야 되는가를 위험에 대한 충분히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언론 환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맹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는 안 되고 원전밖에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제 편파적인 언론 현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 원전 수출이 원천 기술이 없어서 사실 수출 시장으로 나가기 힘들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원전 수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이런 식의 비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에 대해서 그 답변이 4가지 옵션이었는데 53%라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강력한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이후에 그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을 돌아보는 첫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결과가 원전 축소나 원전의 안전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하는 그런 모아진 공론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안철수 후보께서도 TV토론 5월 달에 당내 경선 토론에서 수명이 다 된 원전을 폐쇄하고 신고리 오리코 건설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계획되어 있는 원전들을 백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네, 보면 홍준표 후보 울산 유세에서 신고리 오르코기는 지질 조사 등 안전성 여부를 조사한 이후에 예. 그 결과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환경TV에 대선 주자 5인이 서면 인터뷰를 제출한 자료는 각 당이 제출한 거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재가동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 제출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공약을 해놓고 총선이 끝나면 결과와 관계없이 어쨌든 각 당의 입장을 뒤집는 거는 그게 정치 불신과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원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아까 얘기하셨던 기울어진 운동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폐기물 문제. 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께서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라고 분명하게 저희한테 답을 주시면서 신고리 오르코기, 신한우 3, 4호기, 영덕 3척 신규 원전에 대해서도 백지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께서는 신고리 오르코기는 재검토하는 걸로 하고 미착공 신규 원전 계획은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고 심상정 후보께서는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까지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도 확인해 보면 홍준표 후보는 2017년 4월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 일을 지향하겠다. 가능하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꿀 생각이다 하셨고 유승민 후보도 부산에서 작년 10월입니다. 신고리 오리코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원전의 내진 강화, 노후 원전 폐기 고려하겠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신규 건설 중단하고 기존 원전 안전 보강하겠다 하셨고요.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원전은 건설을 하는데 폐기물은 우리가 전혀 소위 중저준위도 간신히 경주에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럼 고준위 소위 얘기해서 핵 폐기물 같은 경우 사용 후 해결료를 포함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한수원이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64조가 필요한데 지금 확보한 돈은 한 4조 7천억밖에 없어요. 쌓여있는 돈은 적립되어 있는 거는. 이걸 어떻게? 이 부담이 전혀 하지 않거든요. 이 방사능 폐기물 중단 문제하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건설과 관련돼서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요? 예. 핵폐기물은 사실 31개 전 세계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 어느 나라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부지를 정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30년 동안 그 부지를 찾기 위한 지질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활성단층 지도가 없는 가운데 올해 지난 대선 때 정책 검증도 하셨죠, 후보들. 네네네. 예. 그럼 후보들 정책 검증도 하시고 했었을 때 제가 알기에는 각 당의 후보들이 대부분 홍준표 후보는 조금 유보적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이 동일하게 원전 중단 내지는 축소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2011년 5월 1일 대선 후보자별 에너지 기후변화 공약 비교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운동연합에서 각 후보자들별로 협약을 제안해서 협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지를 제안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신고리, 오르코기, 신한울 3, 4호기, 영덕 3척까지 백지화를 얘기하셨고, 그리고 공정률이 93%인 신울진 원전 1, 2호기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 4호강 단층 지도를 25년짜리 계획으로 올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 후 해결료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은 25년 이후에나 가능하고요. 따라서 부지별로 안전하게 새로이 그 보관할 건식 저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습식 저장소는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것은 또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하는 것 때문에 반대가 심각해서 실제로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기술력 수준은 짧게 한 그 말씀하신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네. 2015년 발전량의 22배의 기술적인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의 자료로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이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수의